안녕하세요. 재석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조금 템포를 늦춰서 가는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화수로 역효과예요, 지금.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는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다음 주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댈 런덕, 굳이 따지자면은, 기댈 런덕 그리고 이 기관이 연기금 중심으로 시장을 버텨줬어요. 다행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어떤 이제 지수의 패닉은 막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여기서 더 추가로 악재가 나오겠습니까? 실적, 그러면 글로벌 증시, 일본, 미중 무역 협상, 북한 여기서 더 추가로 악재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서 일단 기관이 좀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기댈 런덕, 다음 FOMC가 일단 9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도 일단 9월 18일까지는 버틴다는 생각으로 일단 장구를 보지 않던 아니면 뭐 최소한으로 매매를 하던 일단 여기까지는 좀 버텨주는 쪽으로 사실상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기댈 언덕이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이제 하락폭을 만회하는 쪽으로 간다면 사실상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전반적으로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해놓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주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파악은 되실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현금 확보 타이밍 그리고 매도의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니까 한 타임 또 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말에 이벤트 정점 FOMC 전까지 현금화를 권해드렸던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실패. 그러면서 현실로 또 다가왔죠. 이게 또 기대감, 이제 금리 인하 했으니까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현실화 됐으니까 이제 청산하고 쉬어야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몸소 배우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고요. 증시 분석과 전망. 이런 대세 하락장에서는 사실 이제 종목 한두 개 가지고 버텨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을 잘 피하고 잘 몸담는 이 전략 때문에 사실 이제 증시 분석과 전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주식 종목에 올인을 하지 않거든요. 일단 글로벌 매크로를 바탕으로 종목 레포트를 내는 거지 거꾸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큰 숲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외국인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MSCI 비중 축소 때보다 더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많이 매수해줬으니까 뭐 원망하진 않습니다. 뭐 기관이 일단 연기금 자금 바탕으로 바스켓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줘서 그나마 증권이나 건설주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서 뭐 덕분에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은 뭐 코스피는 마지막 날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 연기금 중심으로. 그렇지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시죠? 폭락 이후에 상승과 하락하는 확률. 그래서 추세 반전으로 보기에는 일단 시기상조고 단기적인 되돌림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간으로 할 수 있으면 들어가도 된다. 근데 또 이제 2, 3일 정도는 올랐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거를 또 대세 상승으로 착각하시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현실화되는 부분이 사이드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대폭 낮추라는 내용 계속 입장이고 화웨이와의 거래는 일부 거래 재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했어요. 환율 조작국이지 않냐, 너네를 지정한다 했더니 우리는 아니다 라는 입장 하면서 계속해서 미중 무역 고래 싸움에 지금 다 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얍삽이 일본 지금 한국과 계속 지금 뭐 언쟁 경제 전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로 얻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계속 신경이 쓰이긴 해요. 더 커지진 않기를 바랄 뿐인데 뭐 현재로서는 뭐 점점 더 커지길 바라는 양국의 정치적인 입장까지 껴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슈화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이고 준비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지금 목이 좀 잠기는데 어쨌든 이거 처음에 썼던 거 계속 세 가지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단기 이슈가 아니었고 사실 이제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요 지표로는 일단 우리 시장은 목요일날 광복절입니다. 연휴 하루 있기 때문에 증시 빠지는 거와는 별개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휴일 맞이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좀 하루 쉴 수 있는, 기분 좋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이고요.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어느 나라나 이제 최종 소비자들의 그런 이제 소비 심리나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국 소매 판매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이제 통화 부양, 경기 부양, 지준율 인하 등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표들은 또 경기의 그 변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리 인하,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어쨌든 다른 나라로서는 다 호재이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9월 18일 전까지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뒤에 확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시죠? 이제 큰 이벤트는 없지만 계속해서 어떤 큰 변화는 없지만 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증시의 어떤 과감한 매수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더 그렇고요. 결국엔 사이드카 발동된 이후에 비슷한 추세입니다. 많이 상승했었어요. 코스닥은 일단 조금씩 오르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2002년부터 총 52번의 사례 동안에 이 상승 확률, 데일리로 상승 확률은 다 상승했었다. 그래서 뭐 상승했던 날도 꽤 많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딱 7일 되나요, 이제? 5영업일째군요. 여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일수로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메리츠 증권의 데이터가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이제 위안달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7위안을 돌파하면서 또 환율 관련된 또 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때부터 큰 충격을 받아서 사실 많이 빠졌었어요. 코스피 이런 예상 범위가 지금 1900에서 198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반등이 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위안과 달러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원달러도 일단 1200원을 넘어가면서 지금 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원달러도 올라가고, 이런 비슷한 이제 추세로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안 오르는 상황에서 여기죠, 여기. 원달러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다시 붙기보다는 얘네 둘이 다시 뭐 그동안 과거처럼 다시 붙기보다는 환율이 1200원에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또 SK증권에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지수의 레벨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2000 수준이 아닌 1900, 다른 증권사입니다. 또 제가 요거를 접점을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고, 환율이 이제 1200원대 안착한다는 것은 이제 지수의 범위가 사실 정말 낯선 숫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00, 2100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숫자였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증권사 보는 시각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2000을 넘어가면서 랠리가 펼쳐지기에는 힘들다라는 부분이 이 두 개의 차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또 과감하게 볼 때는 과감하게 보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첫 번째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이제 원투펀치가 큰 기대 언덕인 FOMC를 남겨두고 이 세 가지 이슈가 글로벌 증시 영향 그리고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큰 세 개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기 어렵고 일본 문제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OMC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제 9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8월 21일 날 이제 공개될 이 FOMC 의사로, 그리고 22일부터 3일간 잭슨홀, 뉴욕의 잭슨홀, 그래서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뭐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곧바로 반영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사실 증시라는 게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 하나가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의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근데 헛된 희망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8월 21일까지도 어떻게 시장의 좀 분위기가 점차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말 한마디가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확률로 보면 여기 밑에 또 되게 사실 고급 자료예요, 이런 자료들이. 9월에 금리를 또 인하할 확률이 이 검은색의 실선인데 뭐 거의 8월 초만 해도 거의 뭐 100%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99.99였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한 60%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절반 이상이다 라고 보여지고, 정말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패스하더라도 일단 12월까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뭐 이만큼 높아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제대로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우리 증시 뭐 남의 금리를 꼼꼼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희망을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좀 코스피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이때도 정말 저도 즐거웠거든요. 방송하면서 종목 말씀드리는 것마다 다 올라가고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조심하라 하면서도 종목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또 빠지고, 조심하라 하면서도 7월 말에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제 무너져 나가는 걸 보면서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이 제가 드린 말씀으로 인해서 또 여러 피해분들이 생기니까 또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혼자 빠지는 것보다. 예, 조금 이런 시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멘탈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구독자 나가는 거랑 떨어져 나가는 거랑 또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마 멘탈이 개인들이 잡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8월 초는 진짜 암울하다. 겪어보지 못한, 저랑 같이 겪어보지 못한 이 시기인데 분명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올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금화를 잘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총알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또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365일 증시에 들어있는 자금을 가정한다면 뭐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뺄 땐 빼줘야 돼요. 200일선 위에서는 빼줘야 되고요. 저점 부근에서는 담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깨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코스닥은 아까 그 사이드카 이후에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으로 올라갔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아까 그 통계로서는 하루 이틀 더 올라간다고 하지만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단 미국은 대부분 반등을 했어요. 이 폭락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정말 또 당장이라도 치고받을 것 같은 그 분위기 이후에 또 아니나 다를까 방송 이후에 완전히 다 회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방송 이후에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도 사실 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유럽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좀 많이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맛이 또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일본, 미중 여러 가지 문제, 경제, 실적, 기업들의 실적, 정치적인 문제, 실업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사실상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안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로서는 12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지기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중국도 사실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8월 9일자, 지난주 금요일자로 0.7% 하락. 그 이후에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주말 동안에.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과 나스닥, 뭐 유럽 다 상승한 거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마감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거의 보합 혹은 강보합 수준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글쎄요,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레벨 수준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37입니다. 1937. 정말 낯선 숫자고,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밴드가 1980까지, 1980이 뭐 거의 이거 줄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네요. 마우스를 긁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되네요. 아무튼 1950에서 1980선을 일단 1차, 2차 저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더 빠지긴 힘들다고 봐요. 저도 사실 정말로 여기서 더 빠진다면 그때는 정말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배팅해도 된다. 그냥 주식시장에 다시는 안 들어올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빠져주지도 않아요. 마침 또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빠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정말 당분간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재미없다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이런 시기도 있어요. 우리 막 올라갈 때 정말 재밌었잖아요. 이런 시기도 있었고, 여기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이렇게 재미없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거다 생각하시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 6천억을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기관이 바스켓으로 아까 담았던 부분, 개인이 싸다고 생각하면서 담았던 부분, 사실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 업종 들어서 뭐 바이오, 정말 제가 바이오 이때 괜찮다고 봤었는데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못 들어가겠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 무너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 약간은 또 만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8월달 들어서 외국인은 지금 뭐 한 일주일 동안에 거의 1조 5천억 원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1조 5천억이라뇨. 웬만한 기업들 몇 개 날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히 뭐 정말 반맛이긴 하지만 연기금들이 뭐 미쳤다고 무슨 구원 투수입니까? 싸울 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말 반맛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의 투매를, 완전하게 투매를 막아주는 역할은 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의리는 조금 한동안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기관이 바스켓으로 묶어서 들어왔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비롯해서 대형주들입니다. 보시면 다 대형주들이에요. 엑스도 그렇고 현대차 그렇고 셀트리온. 그래서 바스켓으로 묶는다는 게 이제 뭐 한두 종목, 5종목, 6종목 묶는 게 아니고 뭐 20, 30종목씩 묶어서 비중 조절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상인도 있네요. 상상인 괜히 추천드렸다가 엄청 폭락하고 다시 이만큼 올라오는. 어쩌다 보니까 또 실적은 정말 좋은데 괜히 이상한 루머 돌아서 작전주처럼 돼버렸어요. 정말 하여튼 혹시나 뭐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또 애증의 종목이 하나 생긴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종목이 아닌데 정말. 그리고 외국인 샀던 종목은 역시나 바이오주의 셀트리온, 신라젠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기관들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또 지켜보시고, 외국인들이 바이오를 담았던 부분이 또 결국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중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상 한 달 후 정도 돼서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현금화를 잘 해놓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 정도 내려왔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그렇지만 그 업종이나 그 종목들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하고 나서 사이드카 걸리고 나서 상승했던 확률, 그리고 상승폭을 반납하는 확률,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6일까지는 상승하는 경향이 높았다. 지금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향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시장에 이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제가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방송하기에는 저도 뭐 크게 힘이 안 나서 좀 그렇게 하는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저도 큰 이벤트나 혹시 또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 추천이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스터디 차원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